그 K7 하이브리드 너가 지금 그 모으고 있잖아. 2017년식. 기아의 하이브리드랑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의 기술력의 차이가 실제로 몸으로 좀 느껴져. 몸으로 느껴지는 거는 별로 없어. 그래. 몸으로 느껴지는 건 사실 별로. 그만큼 우리나라 차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지. 야. 근데 둘의 가장 큰 차이가 그 현대 기아차들은 6단 미션을 썼고 일반 미션을 그 다음에 도요타 같은 경우는 CVT에 기반을 둔 모터랑 결합된 미션을 써요. 그래서 현대 기아 하이브리드를 딱 몰아보면 그래도 내연기관의 냄새가 나. 뭐냐면 하면서 차를 몰잖아. 야, 물론 이것도 실용용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 없지. 단 변속 하는 게 살짝 느껴져. 이거잖아 원래. 근데 이거는 CVT가 있었기 때문에 성진아, 야 이거 사도 되냐? 나 진짜 고민이다. 너가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 만약에 너가 최근에 그 BMW G4를 샀잖아. 그럼 너가 한 대를 더 가진다. 그럼 이 차 난 추천해주고 싶어. 그래? 야 그랜저 있고 막 소나타 있고 뭐 이게 G80인데 이 캠리를 나 죽으라는 거야? 아이, 야, 이게 누구라고 한 건 아니고 캠리를 나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하면 슈퍼 노말. 슈퍼노. 진정한 노말이다. 이 슈퍼 노말의 장점이 차에 신경 쓰지 않고 언제나 그냥 몰 수 있다. 기후, 컨디션. 그 다음에 뭐 혹시나 고장 나가지고 카센터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예 없다. 너같이 펀카가 있는 사람이라면 주력으로 이걸 또 한번 몰아보는 건 나쁘지 않지 않냐? 재미는 그걸로 보면 되잖아. 아니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딱 캠리 하이브리드랑 그 고민 딱 두 개 놓고 봤을 때 이 차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우선 뭐 실내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랜저나 K7 같은 경우는 요 캠리보다 한 단계 높은 아발론이라는 차가 있어. 아발론의 이제 경쟁 차량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캠리가 가격이 좀 높은 트림 같은 경우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경쟁을 하게 되는 차량인데 그랜저 하면 아직도 비싼 차 큰 차 그런 개념이 있는데 캠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한 사이즈 작은 컴팩트한 차라는 거지. 그래서 너가 너무 큰 차로 너무 있어 보이고 이런 건 싫으면서 약간 수입차에 약간 있어 보임을 약간 보여준 약간 꾸안꾸 스타일. 거기다가 나는 이 차를 사고 나서 앞으로 10년 동안 카센터를 가지 않겠다. 이 차라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 이 차는 사실 미국을 정복한 차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보면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이게 쭉 있는데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은 결국 유럽 아니면 미국이거든. 근데 유럽은 폭스바겐 그룹이 제패한 거고 이 미국은 도요타가 제패한 거야. 그래서 세계 자동차 판매 순위하면 도요타, 폭스바겐이 항상 서로 경쟁을 하는 거거든. 그 중에서도 이 캠리라는 모델은 가장 이제 미국의 패밀리 중형 세단으로서 미국을 제패한 차다. 디자인 공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이 안 나온다. 왜냐하면 결국 이 가격대에는 우리나라는 강력한 그 내장이 있는 그랜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너 현대자동차의 유일한 단점이 뭐야? 결함. 결함. 나는 솔직히 결함은 어느 정도 자동차에 다 있다고 보는데 현대자동차의 문제 내수 점유율 90%야. 그냥 이를테면 나는 좀 적당하게 어느 정도 남들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싶은데 또 그랜저야? 얘도 그랜저, 쟤도 그랜저. 이게 좀 아니지 않냐? 근데 그런 면에서 이 캠리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한다면 그런 몰개성을 굉장히 많이 벗어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차라는 거지. 또 장점이 있어. 내비게이션 맵을 아틀란 맵을 썼어. BMW하고 이런 애들 맨날 그 자체 맵 넣어가지고 현실은 뭐냐? 너 애플 카플레이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 하고 이렇잖아. 근데 생각해봐. 너희 어머님이나 우리 어머님 같은 사람이 안드로이드 오토 막 연결해가지고 안 하지. 그래, 그거 힘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의 현대기아차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블루링크나 유보 내비의 위력인 건데 도요타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국내 사양에 맞는 아틀란 맵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노년층이라든지 나는 이거 막 차 운전하는데 막 핸드폰 연결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싫다 이러신 분들 난 그래서 사실 우리 엄마가 차를 몬다면 이런 차를 선물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 아무래도 내장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진짜 뭐 후방 카메라 이런 자잘한 옵션들이 아직
또 이러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잖아. 뭐 화질이라든지. 이 도요타라는 회사는 2011년에 급발진 그 사건 있지. 도요타가 그걸 뭐 급발진이라고 인정을 한 건 아니지만 뭐 소비자들한테 많은 돈을 주고 실제로 소송전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한 적이 많은데 이 도요타는 신기술이 없는 회사가 아니야. 지금도 보면 이거 배터리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특허가 엄청 많은 회사거든. 근데 그 신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만 도입은 느린 회사다. 그래서 이 차를 타보게 되면 한 4, 5년 전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는 것 같다. 그 느낌은 들지. 근데 이 차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본다. 나는 그렇게 봐. 그 K7 하이브리드 너가 지금 그 모으고 있잖아. 2017년식. 기아의 하이브리드랑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의 기술력의 차이가 실제로 몸으로 좀 느껴져? 운행해보니까. 몸으로 느껴지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 그래. 몸으로 느껴진 건 사실 별로. 그만큼 우리나라 차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지. 야. 근데 둘의 가장 큰 차이가 현대 기아차들은 6단 미션을 썼고 일반 미션을 도요타 같은 경우는 그 CVT에 기반을 둔 모터랑 결합된 미션을 써요. 그래서 현대 기아 하이브리드를 딱 몰아보면 그래도 내연기관의 냄새가 나. 뭐냐면 하면서 차를 몰잖아. 야, 물론 이것도 실용 영역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 없지. 단 변소 가는 게 살짝 느껴져. 이거잖아 원래. 근데 이거는 CVT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약간 진동이 발생하는 전기차 같이 가속이 된다. 그게 실제로 좀 약간 느껴지는 편. 그렇지. 그 차이가 가장 핵심적인 차이다. 물론 뭐 편의상이나 이런 거는 K7이나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더 좋죠. 대신 주행감, 그 다음에 내 직장 동료가 캠리 하이브리드랑 렉서스 하이브리드를 오랫동안 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땡땡아, 내가 이걸 리뷰를 해야 되는데 하니까 하는 얘기야. 그 차는 일주일 몰아선 잘 못 느낄걸? 왜냐하면 짱짱하다라는 거.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서스펜션이라든지 주행감이 겉도는 느낌이 없다라는 거지. 이게 그런 게 있거든. 현대 기아차가 미쯔비시한테 차를 배운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행감은 되게 비슷해. 근데 현대 기아의 그 봉착하는 문제가 신차 때 품질은 일본 차랑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우세할 때가 있어. 근데 몇 년 몰면은 그때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그걸 검사하는 게 있어. 그때 품질이 조금 낮아. 이제 그런 면이 다소 일본 차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다. 그래서 나는 차 샀는데 10년간 아무 신경 쓰기 싫다. 엔진 오일만 갈고 타고 싶어요. 재미는 세컨카로 G4로 볼래요. 이런 사람들은 선택할 만한 거지. 너가 주행하면서 아쉬운 점? 주행하면서 아쉬운 점은 이상하게 전기에서 내연기관으로 전환될 때 하이브리드는 기본 RPM이 높거든. 그 배터리 충전 때문에. 그때 그 내가 타고 있는 K7 하이브리드보다 더 시끄러워. 그 주행을 하게 되면 도요타 특유의 그 정숙성이 나와. 확실한 건. 근데 전환될 때가 좀 시끄럽다. 그 다음에 EV 모드라는 게 있어. EV 모드를 누르면은 시속 40km 이하로 쭉 달릴 때 계속 전기 모드로만 달린다? 시속 40km 달릴 때 전기 모드로만 달리는데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계속 지나다니지 않는 이상 40km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두 번째가 배터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얼마 이상 가지를 못해.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걸 보면서 이거 그 휘발유 떨어졌을 때 긴급하게 갈 때 쓰는 모드인가. 그래서 이게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제일 아쉬운 점은 그 스크린은 좀 커졌어. 이제 9인치대로 좀 커지긴 했는데 해상도가 그만큼 커지지 않았다. 그냥 화면만 커진 거지. 그래서 화면이 깨끗하지가 않다. 이 부분들이 아쉽고 나머지들은 그냥 정말 무난해요. 이 차는 진짜 무난한 맛으로 슈퍼노멀로 타는 거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리뷰를 봐도 사실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별 내용이 없는 게 이 차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사실 너 도요타도 그렇고 현대 기아도 그렇고 슈퍼카 못 만들겠어? 만들지. 만들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고장이 나게 돼 있어. 왜냐면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니면 다시 이제 뭐 다른 측면으로는 신기술을 계속 도입하면 그런 쪽으로 이제 사고가 터질 수 있는데 이 도요타라는 회사는 정말 그런 거에 보수적으로 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정말 꼬장꼬장하고 보수적이잖아. 그런 면을 맛볼 수 있는 차다. 난 그렇게 이 차에 대한 총평을 내리고 싶다. 그래도 난 안 산다. 차라리 그걸 렉서스를 좀 사겠다. 나는 이제 돈을 좀 더 보태면 렉서스를 살 건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의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정답은 없어. 그치. 나는 렉서스 ES300H 사고 싶은데 그 돈이 없다. 그럼 이걸로 한번 타보고 아무 근심 없이 10년 동안 누리셔라. 그 10년 후에 렉서스를 사시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지.